네,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엄청난 관심을 끌었고 이제 법정에서의 진실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재판과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재판 어제 오후 2시쯤이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지난달 20일에 그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또 안종범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이뤄졌습니다. 원래는 지난 그 첫 재판은 13일에 이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비 29부에 배당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그 재판장과 그 변호인 측 변호인 한 명이 사법 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재판부에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재배당이 됐고, 그래서 이제 22 형사부로 배당이 되면서 날짜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이제 그 심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원래 구속 피고인의 경우는 1심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제 집중 심리를 하면서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제 열면서 최대한 선고를 빨리 좀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2시 1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먼저 최순실 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차은택 그리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재판도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11명을 총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사람들은 서로 공범 관계이기도 하고 또 관련 범죄에 관련돼 있어서 모두 한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제 재판이 끝난 다음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29일 날 목요일 날 2시 10분에 잡혀 있는데 이날 오전에는 장시호, 김종 또 조원동 이 전수석도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네, 사실 방청석을 추첨으로 뽑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은 높았지만 최순실 씨가 출석할지는 미지수였거든요. 그런데 좀 예상과 달리 출석을 했네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최순실 씨가 과연 재판에 나올까 이게 가장 뭐 궁금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면 구속과 불구속에 상관없이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심리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검찰 측과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제 양측의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또 어떤 식으로 증거를 이제 뭐 제출할 것인지 또 쟁점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나올 의무는 없는데요. 많은 피고인들 사실 좀 나오긴 하지만 이런 예민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이제 그 판사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최순실 씨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안 나오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뭐 재판 분위기가 이랬다, 어떤 얘기를 했다 들을 수 있지만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 가지를 묻기보다 자기가 직접 그 재판을 받을 장소에 나와서 뭐 재판 분위기를 좀 본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재판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이제 관측이 나오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양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재판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자기가 좀 성실하게 이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조금 제대로 다퉈보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좀 더 부각시킨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원래 법정은 공개가 안 되는 건데 국민 관심 때문인지 어제는 좀 공개가 되고 또 촬영도 허가됐죠. 네, 맞습니다. 원래 그 법정 촬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이제 촬영이 가능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컸던 사안이고 또 사안도 중요한 만큼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그 장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입장을 해서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이제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마침 최순실 씨가 이제 나오면서 뭐 그 연갈색 수의를 입은 최순실 씨의 모습이 이제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총 150석 규모인데요. 어제는 그 자리에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꽉 차서 뭐 굉장히 좀 열기가 뜨거웠다고 해요. 관심도 뜨겁고요. 그리고 그 중에 방청석으로 배정된 그 80석, 그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배정된 80석이었는데 그 자리도 역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제 자리가 찼다고 합니다.
재판은 원래 이제 공개 재판이긴 한데요. 이게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는 있지만 어제 또 사안이 중요한 만큼 그 입장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뭐 이제 법원 그 근처에는 뭐 이제 그 의경들이랄지 경찰들이 이제 입회를 했었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출입증을 받은 방청객만 입장을 시켰고 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구에서 금속 탐지기로 몸도 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출입을 어떤 뭐 열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뭐 압수를 하는 등 이제 출입을 철저히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기자도 갔는데 예. 가서 이제 몸 수색을 한 결과 열쇠와 뭐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이 뺏겼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이제 신경 쓰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순간인 만큼 이제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숙한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도대체 최순실이 누구냐,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어떤 이제 그 사실관계라든지 어떤 진술 같은 걸 적기 위해서 직접 수첩을 들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담이지만은 이번 그 재판부가 워낙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기자들도 이제 재판하기 전에 그 해당 재판 맡은 판사에게 자주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찾아오지 말아달라,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하소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번 재판에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상상할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또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기록 자체가 또 역사의 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역사적 법정으로 또 불리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 아마 서울중앙지법에서 제일 예. 큰 법정일 텐데요.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이제 재판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가장 큰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996년에 그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서 예.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그 두 대통령이 나란히 섰던 곳도 이 417호 대법정입니다. 그 조금 이제 다른데요. 재밌는 게 이때도 역시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는 공통점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률이 2.6대 1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재판을 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선착순으로 가다 보니까 그 전날부터 법원 주변에 진을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치고 하는 진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예전에 정태수 한보그룹 총수가 연루됐던 그 한보비리 사건이라든지 정몽구 현대차그룹 그 비자금 사건도 이곳에서 열렸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태원 살인 사건 재판이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대법정 이곳은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는 곳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 이제 비면 신청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또 뭐 증인이라든지 피고인이 많을 경우에 이제 재판부가 필요하다 싶으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곳에서 이제 재판이 열린다고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호성 전 수석은 대체적으로 시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판 준비길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쟁점을 정리하고 이제 조금 본격 심리에 앞서서 이제 양측의 입장을 좀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예. 어제는 사실상 처음부터 이제 정식 심리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꽤 1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이 이제 느껴졌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장본인으로 꼽혔던 최순실 씨는 그 변호인과 같이 이제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제 공소 사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최 씨가 안종범 전 수석이나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예. 그리고 재단 출연금을 뭐 강제 모금한 적이 없고 KT 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정황에도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공모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씌워진 혐의 자체는 입증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 안 전 수석 측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을 했고요. 안 전 수석 측은 나는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반복을 했습니다. 그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예. 그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했고 또 대통령이 공모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검찰에서는 어제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그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일부장과 한웅재 형사 8부장 등을 비롯해서 검사 12명이 이제 참석을 해서 예. 앞으로도 계속 공소 유지를 담당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이들의 공모 사실을 대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이제 검찰이 가장 이렇게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기소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99% 입증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모 자체가 무너지면 이 공모를 했다는 전제로 기소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예. 이것도 사실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좀 주의 깊게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할지 또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해 나갈지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태블릿 PC를 두고도 또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태블릿 PC를 위증, 뭐 국회에서는 위증 논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 예. 이 PC를 두고도 굉장히 좀 시간을 끄는 듯한 심리가 읽혔습니다. 최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그 태블릿 PC에 담긴 문서 200여 건이 이제 이거를 최 씨가 열람했다는 취지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다라면서 사실 근데 최 씨는 이 조사를 받으면서 태블릿 PC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건의 실체를 위해서 이제 검찰이 왜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 씨의 그 입증을 위한 물증이 아니라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의 그 비밀 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다. 그래서 굳이 뭐 내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거고요. 또 검찰이 인권 침해수를 했다라고 이제 변호사 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검찰 쪽에서는 이제 변호사 입회 하에 최 씨 동의를 받아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권 수사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재판과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